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 구단을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선생님한테 부구단에 대해서는 트집 잡을 게 없을 만큼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한테 자랑스럽게 자랑을 했더니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이제 9개씩 보는 거는 지겨워. 1부터 100까지 보고 싶어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를 전체를 복사해서 이게 총 9개니까 10번만 하면은 90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가 엄청 길어지고 복잡해지겠죠. 뭐 그렇게 90개를 보여주고 나면은 1000개를 보고 싶어 할 수도 있고 10,000개를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한 가지를 더 배워보겠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반복문. 자, 앞에서 컴퓨터는 계산을 엄청 잘한다고 말했었는데 계산만큼이나 잘하는 게 반복입니다. 반복이라는 거는 우리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지겨워하지만 컴퓨터는 아무 불평 없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반복문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반복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횟수에 의한 반복, 두 번째는 조건에 의한 반복.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100일 동안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할 거야 라는 거는 100일이라는 횟수에 의한 반복입니다. 나는 10kg 뺄 때까지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은 횟수가 아닌 조건에 의한 반복이 됩니다. 횟수에 의한 반복은 앞으로 100일 동안 10kg가 빠질지 오히려 5kg가 찔지 모르지만 100일이라는 횟수가 끝나면은 종료가 되는 반복이고, 조건에 의한 반복은 10kg가 빠지지 않는다면은 평생 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다음날 일어났더니 10kg가 빠져 있어서 운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조건에 의한 반복문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조건이 잘못 걸려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수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작도 못 해보고 반복문을 그냥 빠져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무한히 반복되는 이 조건문을 무한 루프에 빠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다거나 아니면 영원히 실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보통 반복문을 배울 때 먼저 횟수에 의한 반복, 어느 정도 반복문에 익숙해지면은 조건에 의한 반복, while는 배우게 됩니다. 횟수에 의한 반복이니까 먼저 포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은 횟수에 의한 반복에 사용됩니다. 구조는 for, I, in, range, 횟수 이렇게 사용을 하고, 반복하는 부분은 들여쓰기 한 부분을 반복 실행하기.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코드를 하나 추가해서 for, I, in, range, 자 10번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들여쓰기로 프린트 헬로 월드, 여기다가도 프린트 my name is 다빈치 코딩, 그 다음에 프린트 하이. 이렇게 하면은 헬로 월드와 my name is 다빈치 코딩 요 두 개를 10번 반복하고 맨 마지막에 하이를 출력하게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헬로 월드 my name is 다빈치가 10번이 출력이 되고 마지막에 하이가 출력이 됩니다. 들여쓰기는 보통 4칸을 들여쓰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1칸, 2칸, 3칸, 4칸 4칸을 띄거나 아니면은 키보드 좌측에 상단에 보면 탭이라는 게 있는데 이 탭키를 눌러도 4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띄워집니다. 들여쓰기는 뭐 정확히 칸만 맞춘다면 이렇게 한 칸만 띄워도 상관없습니다. 포문이 시작하는 문장보다 들어가만 있으면은 들여쓰기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단, 첫째 줄에는 한 칸, 둘째 줄에는 2칸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를 하면 안 되고, 한 칸 들여쓰기를 했으면은 모든 들여쓰기는 한 칸으로 해야 되고, 2칸으로 들여쓰기를 했으면은 모든 들여쓰기는 2칸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4칸 들여쓰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구구단을 바꿔보면은 이 부분을 따를 해서 코드를 하나 추가하고 이렇게 해놓고 이 부분을 100번 반복할 예정입니다. for, I, in, range, 100을 넣고 이 두 줄은 들여쓰기 이렇게 해주면은 67단이 100일부터 100번, 200까지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뭐 1000번이라 그러면은 여기다가 1000을 넣어주면 되고, 10,000번이라면 여기다 10,000을 넣어주면 됩니다. 어떤 숫자를 써도 반복문을 통해서 구구단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포문에 대해서 배우는데, 포문이 앞에서 요 형태, 요 횟수를 넣어주면은 그만큼 반복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구조는 for, 차례, in,
기다리는 줄, 이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매표소 앞에 줄이 길게 서 있고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이제 물건을 산다거나 매표소니까 매표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듯이 기다란 줄에서 차례대로 동작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리는 줄, 이거는 뭐 리스트, 아직 안 배웠긴 했지만 앞으로 배울 뭐 리스트나 튜플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차례에 사용할 변수명을 여기다 써주는 겁니다. 기다리는 줄에서 자신의 차례의 반복문 안을 순회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요걸 보면은 요 레인지 10 여기다가 횟수를 넣으면 된다는데, 이 레인지 10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인지 함수, 레인지 함수는 범위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레인지에는 총 3개의 인자가 들어갑니다. 레인지는 스타트, 엔드, 스텝 요 3가지 값을 넣습니다. 스타트는 범위가 시작하는 값으로 이 값은 범위에 포함이 되고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 시 0입니다. 두 번째로 엔드 값, 범위가 끝나는 값으로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생략 불가능. 마지막으로 스텝, 범위의 증감값, 증감이기 때문에 이 범위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그 증감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이 값도 생략 가능하고 생략 시 1입니다. 코드를 하나 추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레인지 10이라고 하면은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별표를 넣어주면은 이 레인지 범위를 풀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0부터 9까지 총 10개의 숫자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숫자를 하나 넣는데 그 말은 생략할 수 있는 스타트와 스텝은 생략을 한 거고 엔드 값만 넣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0부터 9까지만 출력이 된 겁니다. 프린트 별표 레인지 시작되는 값 생략되었던 0 그리고 10까지 스텝은 1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이 두 값이 똑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프린트 거꾸로 보고 싶다, 10부터 0까지 보고 싶다 그러면은 레인지 10은 포함이 된다 그랬고 엔드 값은 포함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까지 0까지 출력하고 싶으니까 포함 안 되는 값까지 마이너스 1로 지정을 해놓고 숫자는 마이너스 1씩 작아지게 만들면은 10부터 0까지 출력이 됩니다. 스텝을 바꿔서 나는 마이너스 2씩 줄어들고 싶다 그러면은 10부터 마이너스 2씩 줄어들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또 변수를 i라고 하지 않고 뭐 a, 인, 레인지 5부터 50까지 30 커지게 한다고 치고 프린트 a 출력을 하면은 처음엔 5, 3 큰 8, 여기에 또 3이 큰 11, 47 그리고 마지막 50을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나오고 47까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 값을 사용하면은 이 인덱스 값을 더해주지 않았습니다. 얘를 복사해서 이 인덱스를 지워주고 이 i를 인덱스로 바꿔주고 얘를 1씩 커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67을 0부터 99까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부터 999까지였으니까 999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실행해 보면은 999까지 나오고 증감을 뭐 10, 30 커지게 만들면은 100 다음에 113, 또 13 커지는 126 이런 식으로 9구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간단하게 9구단만 나올 거니까 1부터 10까지 이렇게만 해주면은 1부터 9까지 67단, 6단을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까 맨 처음에 9단을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9줄 일일이 계산해 가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단 3줄로 간단하게 9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9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배운 것을 복습해 보자면 기본적인 프린트문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4칙 연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변수가 무엇이고 변수명의 규칙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또 할당 연산자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변수에 어떻게 값을 대입시키는지 배워보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반복문, 그 중에서도 횟수에 의한 반복을 하는 포문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이것을 다 이해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워야 할 것이 많긴 하는데 지금은 최대한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만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응용해서 나만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가장 실력이 많이 늘고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배운 것을 통해 구구단을 2단부터 9단까지 출력은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것을 출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에 홀수단만 아니면 짝수단만 출력하는 법, 짝수열만 출력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배운 것을 통해 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구단을 통해서 이것을 좀 더 확장시키고 새로운 것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